안녕하세요. 홍동상사 이병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시 고추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왜 자가육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이고, 두 번째는 불신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저는 육묘장도 하고 농약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자도 팔고 모종도 파는 거죠. 같은 양의 고추를 판매했을 때 당연히 고추 모종이 더 많이 남습니다. 이건 육묘라는 공정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저는 종자를 팔 게 아니라 모종을 더 많이 팔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저와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저는 2봉 이상 재배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자가육묘를 권장합니다. 육묘를 해본 적이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들께도 한 봉이 아니라 그럼 반봉, 백립이라도 자가육묘를 꼭 해보시고 시행착오를 겪으신 뒤에 꼭 기술을 터득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고추 농사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것을 남에게 위탁한다, 남의 손에 맡긴다. 이거 진짜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가육묘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추 모종은 생물입니다. 생물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은 상태의 모종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주문한 물량이 늘 100% 공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모종을 주문하신 분들은 그동안 단 한 번의 빵꾸도 안 났잖아요. 안 날 수밖에 없죠. 저는 제가 파종한 물량의 50에서 60% 이상 주문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예약을 안 받습니다. 괜히 뭐 80%, 90%, 100% 예약을 받았다가 갑작스러운 어떤 냉해, 병해충, 기타 등등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의 육묘가 조금 망하면 그동안에 저를 믿고 예약을 해주신 손님들과의 약속이 깨지게 되는 거잖아요. 장사는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그렇게 50% 정도만 예약을 받고 나면은 나머지 50%는 어떻게 팔 수 있느냐? 이거 좀 궁금하시죠? 저희 흥농상사 매장은 서산 시내, 그것도 터미널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종 다 팔립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팔죠. 그러니까 50%만 예약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고 그 오프라인 매장이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경우라면 이건 좀 애매한 문제죠. 저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오프라인 매장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자가육묘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이게 뭐냐? 품종이 바뀔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품종이 바뀌면 안 되지만 이런 경우가 절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고추 종자를 수십 종, 뭐 100종 넘게도 판매를 하면서 육묘할 때는 4개, 5가지 정도 품종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품종을 할수록 육묘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왜냐? 각 품종마다 발화세가 다르고 성장 속도가 다르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육묘 방식을 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제가 고추 모종 100개를 주문을 받으면 딱 100개만 파종할 수가 없어요. 육묘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100개를 주문 받았으면 최소한 150개, 200개 정도는 모종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제가 주문 들어오는 모든 품종을 다 모종으로 예약을 받는다면 아무리 못해도 한 20종 이상은 파종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굉장한 손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가지 품종을 육묘를 해놨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한두 가지 품종만 인기가 있어서 그 품종만 조기 품절된다 하면 혹은 그 한두 품종만 재해석해 육묘가 망했다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남아도는 모종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야 오프라인 매장이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 상관없습니다. 다 소비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고추 모종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 육묘장은 품종이 안 바뀝니다. 그냥 저를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을 게 아니라 상황을 믿어야죠. 물론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극히 일부의 얘기를 가지고 확신을 하느냐. 극히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케이스를 되게 많이 보긴 했습니다. 올해 본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올해 본 케이스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A라는 아주 매운 품종이 있고요. B라는 아주 안 매운 품종을 한 밭에 같이 심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께서 저 거래하신 분 아니죠. 근데 B가 맵고 상대적으로 A가 덜 매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A라는 품종을 뭐 이곳 저곳에 심었다면 밭의 상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맵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작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같은 밭에 심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A라는 품종이 매워야 되잖아요. 혹시 심을 때 바뀐 게 아닌지 이렇게 여쭤보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또 A의 품종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품종 특성과는 전혀 다른 특성이 나오는 품종이었습니다. 품종 바뀐 게 확실하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케이스는 정말 아주 극소수입니다. 재배 면적이 크고 또 지속적으로 작황을 봐가면서 면적을 늘려나가실 거면 자가육묘를 꼭 시작하기를 권장합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면 그 변수는 무조건 통제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가육묘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사업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노력할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어려운 일 또한 계속 하다 보면 좀 쉬운 일이 되잖아요. 익숙해지니까요. 사실 고추육묘 크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리만 알면 또 쉽게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귀찮을 뿐이죠. 그리고 그 방식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저희 육묘장 고추 모종이 좋다라고 소문이 꽤 많이 났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한 소리가 아니라. 그런데 제 손님들 중 자가육묘 하시는 분들의 모종이 저희 육묘장 모종보다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 육묘장 환경이 일반 농가보다는 훨씬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농가분들의 모종이 더 좋으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저는 모종에 뭔가를 처리하고자 하면은 수백만 원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전량 소매로 제가 판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자재들을 진짜 아낌없이 쓸 수가 있죠. 아무리 좋은 자재를 마음껏 쓰더라도 한 주당 들어가는 그 생산 비용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한 주 단위가 아니라 50만 주, 60만 주, 70만 주 뭐 이렇게 된다면은 한 주당 1원만 늘어나도 50만 원, 10원 늘어나면은 500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뭔가 결정 내리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늘 제가 어떤 자재들을 씀에 있어서 제가 쓰는 좋은 자재들은 규격이 보통 500리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좋은 자재들을 농가분들께서 사 놓으시면은 한두 번만 쓰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번, 세 번도 고심해서 이제 너무 비용이 들어가니까 고심해서 사용을 하는데 저희 단골농가 분들은 5번, 10번도 쓸 수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좋은 자재들을 쓰면 쓰는 대로 좋아집니다. 이건 확실해요. 자가육묘의 장점이죠. 자가육묘를 하면 장점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보통 고추 종자 1200립 한 봉으로 모종 1000개가 만들어집니다. 보통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육묘를 하면 할수록 이 숫자가 1050개, 1100개, 1150개까지로도 늘어납니다. 1200개는 거의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모르니까 1000주를 기준으로 육묘를 했을 때 모종이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종 팔면 됩니다. 굉장히 잘 팔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잘 키워 놓으시면 주변 분들 모종까지 전부 다 맡아서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종자 가격 이상은 정식 전에 벌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육묘를 안 하신다고요? 하셔야죠. 자가육묘. 육묘를 할 수 있는 하우스가 없다면 모를까, 있다면은 그냥 자가육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A부터 Z까지 모든 노하우를 정리한
육류 프로그램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고추종자만 사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